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키프로스 대 오스트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키프로스는 홈에서는 의외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며 버티는 힘이 있다.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하프라인 아래에서 라인을 단단히 내리고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 홈에서 승점 4점을 확보한 만큼 밀집 수비 운영에는 익숙하다. 다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더딘 편이라 역습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오스트리아처럼 템포 빠른 압박형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예선 탈락이 유력해 동기부여가 떨어졌지만 홈에서 대이변을 노리는 의지는 남아있다. 문제는 라인 유지와 세컨드볼 대응이 90분 동안 버틸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압박 부담이 누적되면 조직력이 금세 흔들릴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게겐프레싱을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주도하는 강팀이다.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매우 높아 상대가 공을 잡는 순간 압박이 즉각적으로 들어간다. 공격 전개도 빠른 편이며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보인다. 1패가 있긴 하지만 조 1위를 지키는 과정에서 전술적 안정감이 흔들린 적은 거의 없다. 특히 좌우 측면 스피드와 전진 패스의 연결이 매끄러워 밀집 수비 상대를 상대할 때도 답답함 없이 풀어낼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조 1위 확정을 위한 필수 승리 매치로 동기부여가 최상위 수준이다. 상대가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릴수록 오스트리아의 템포와 압박 강도는 더욱 빛날 것이다. 경기 전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키프로스를 압박해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압박 완성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키프로스가 밀집 수비로 버티겠지만 압박 회피력이 부족해 전진 자체가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기동성과 중원 에너지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동기부여에서도 격차가 뚜렷해 경기 양상은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키프로스의 체력이 소진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커진다. 두 번째 경기 리히텐슈타인 대 웨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이번 예선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할 만큼 공격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홈에서도 밀집 수비 외에 마땅한 전술이 없으며 11명이 라인을 낮춰 버티는 전략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다. 하지만 전반은 운 좋게 버텨도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면 라인 유지가 어려워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상대의 압박이나 빠른 전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미 탈락이 확정되어 동기부여가 낮아 플레이 강도도 이전보다 떨어져 있다. 이번 경기의 목표는 실점 최소화와 첫 득점 시도지만 전력 차가 워낙 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장면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홈 2점도 상대를 흔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웨일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다. 브레넌 존슨과 윌슨, 제임스 등 빠른 발을 가진 공격수들이 움직임이 좋고 전방 속도전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다만 템백 상대에게 고전하는 약점은 있으나 리히텐슈타인의 수준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세트피스 활용 능력도 강점이라 박스 근처에서의 반칙이나 코너킥이 나오면 득점 가능성이 크게 오른다. 3위에서 2위를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경기 템포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볼 점유율을 완전히 지배하며 상대 라인을 흔드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동기부여와 전력, 조직력 모두에서 우위가 확실하다. 웨일스가 경기 대부분을 지배하는 흐름이 불가피하다. 리히텐슈타인은 극단적으로 내려앉는 밀집 수비 외에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박스 안 압박이 느슨해지고 세컨드볼 수습이 불안정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웨일스는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특히 전반 한 골이 터지는 순간부터 경기 양상은 완전히 기울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덴마크 대 벨라루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중원과 전방의 구성만 봐도 조 1위 팀의 위험이 느껴진다. 에릭센의 패스 조율과 호이비에르의 안정감, 호일룬의 파괴력을 기반으로 공격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홈에서는 유럽 탑 수준의 응원 열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는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라인 간격 유지가 매우 좋고 상대 역습 차단 능력도 뛰어나 수비 안정성이 돋보인다. 조 1위를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수록 덴마크의 패턴 플레이는 더 빛난다. 측면 전환과 세트피스까지 완성도가 높아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만들 수 있다. 경기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벨라루스는 사전 전패로 조 최하위에 머무르며 경쟁력이 거의 없다. 공격 전환이 느리고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실점 위험이 매우 높다. 밀집 수비 형태로 버티려 하겠지만 덴마크의 템포 앞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자체가 무너지고 전진 패스도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다. 이미 탈락 확정으로 동기부여가 극히 낮아 경기 강도도 떨어진다. 세트피스 방어에서도 불안정하며 전후반 경기력 편차가 크다. 사실상 이번 경기는 실점 최소화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공 점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쪽이 공격하고 한쪽이 버티는 흐름이 명확하게 그려진다. 덴마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시도할 수 있다. 벨라루스는 템백에 가까운 수비로 대응할 것이나 베이스 능력이 너무 낮아 경기 내내 흔들릴 것이다. 득점 타이밍만 빠르면 경기 초반부터 스코어가 뜯어질 가능성도 있다. 후반에는 벨라루스의 체력 저하로 더 많은 공간이 열릴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스위스 대 스웨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조 1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 동기부여가 매우 높다. 자카가 중심을 잡는 중원은 안정감이 뛰어나고 아칸지와 조머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유럽 정상급이다. 홈에서는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세컨드볼 회수와 측면 전환 속도도 좋으며 실수가 거의 없는 팀이다. 조별리그에서 꾸준히 실점이 적은 만큼 수비 밸런스가 매우 견고하다. 공격에서는 패턴 플레이가 깔끔하게 이루어지며 전환 속도도 매끄럽다. 스웨덴의 무너진 수비 구조를 노릴 수 있어 유리한 운영이 가능하다.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 모두 스웨덴과 비교해 명확한 우위를 가진다. 스웨덴은 전력만 보면 화려하지만 그 이름값이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비 조직력 붕괴가 심각해 라인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압박 타이밍도 들쭉날쭉하다. 1무 3패라는 성적은 선수 개인 기량이 좋은 팀에서도 팀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준다. 이미 탈락이 확정되어 동기부여도 크게 떨어졌고 원정에서의 집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공격진은 개인 능력으로 한 방을 만들 수는 있으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해 공격 기회가 제한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수비에 밀려 대부분의 시간을 버티는데 쓸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는 짜임새 있는 운영을 통해 경기 흐름을 손에 쥘 것이다. 스웨덴은 개인 능력에 의존한 공격 시도로 반격을 노리지만 조직력이 무너져 있어 득점 확률이 높지 않다. 경기 템포가 스위스 쪽으로 흐르고 후반에는 체력 차이까지 누적되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전력, 동기부여, 조직력 모두 스위스가 크게 앞선다. 안정감 있는 스위스의 운영은 불안정한 스웨덴의 구조적 한계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단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한 팀이지만 이번 예선에서는 그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공격 전개는 여전히 느리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파괴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홈 경기라는 이점은 있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스쿼드 깊이가 예전만 못하다. 현재 성적이 말해주듯 경기 내내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득점 패턴이 단조로운 데다 실점이 나올 경우 반전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탈락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동기부여도 스코틀랜드에 비해 낮다. 결국 무너진 수비 조직력으로 상대의 전진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홈팬들 앞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리겠지만 실질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스코틀랜드는 무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조 1위와 같은 승점을 기록 중이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강하고 경기 강도도 높은 편이다. 중원에서 맥토미니와 맥긴이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은 유럽에서도 최상위권이며 팀 전체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수비 라인도 로버트슨을 중심으로 조직력이 강해 실수가 적다. 공격에서 화려한 개인기보단 팀 플레이 중심이라 안정적이다.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적으로 내려앉기보단 경기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승점을 가져오려 할 것이다. 경기 템포를 유지하는 힘과 압박 강도가 그리스보다 우위에 있다. 조 1위 직행 경쟁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정배 메리트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경기 강도와 동기부여에서 큰 격차가 나 스코틀랜드가 더욱 적극적이고 일관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스가 수비적으로 버틴다 해도 공격 전환이 느려 스코틀랜드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두 팀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흐름은 스코틀랜드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스코틀랜드 프렌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다. 6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코소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무승이 많아 승점을 쌓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 경기력 자체는 안정적인 편이다. 오블락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견고하고 실점 자체도 적다. 하지만 공격력이 매우 부족해 경기를 주도하고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셰슈코의 파괴력도 기대에 비해 떨어져 마무리 단계가 답답한 모습이 많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진 과정에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 홈에서의 응원이 있지만 압박 타이밍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절박함이 오히려 조급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코소보는 끈적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며 조직력 면에서 슬로베니아보다 안정적이다. 공격에서는 무리키를 중심으로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패턴을 가져가고 수비에서는 라인을 깊게 내리며 안정감을 추구한다. 이 경기는 지지만 않으면 2위가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라인 유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역습에서는 라시차의 스피드를 활용해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원정이지만 상대보다 부담이 적고 전술적으로 실리적인 방향이 유리하다.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 안정된 수비를 중심으로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슬로베니아는 승리가 절실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이는 곧 역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코소보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공간을 공략할 여지가 많다. 전력만 보면 슬로베니아가 살짝 우위지만 경기 흐름과 전술적 안정감은 코소보가 더 좋다. 양팀 모두 득점 기회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마무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경기 양상은 슬로베니아의 공격 vs 코소보의 실리적인 버티기와 역습이라는 전형적인 구도가 예상된다.